트로트 어벤져스 현역가왕이 또 쏘아 올린 트로트 광풍. 자, 바로 기사에서 표현하고 있는 현역가왕의 현 시점입니다. 자, 이런 말이 적혀져 있네요. 이른 중반인 저희 엄마가 현역가왕 하는 날만 기다려요. 이 프로그램을 보실 땐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는데도 피곤할 줄 모르는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울증도 날려주는 신기한 프로그램입니다. 의사들이 못하는 일을 이 방송이 하고 있어요. 현역가왕은 저보다 나은 효자예요. 부모님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 현역가왕은 고품격 디너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다. 나는 20대지만 현역가왕을 즐겨본다. 아이돌 음악보다 트로트가 더 좋아지게 됐다. 자, 현역가왕이 화요일 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역가왕에 대하여 이렇게 오직 살아남기 위한 전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몰래 흘리던 눈물, 아픔을 솔직하게 꺼내놓으며 치유받고 위로도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출연자들은 동료이자 선후배로서 고충과 애환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토닥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현역가왕 프로그램 확실히 시청률은 사로잡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느냐? 사실 이 현역가왕의 진짜 시청률의 비결은 뭐죠? 독서를 이겨내려 도끼 품었다? 치열한 솔로 무대 대결. 같은 방송사인 MBN의 뉴스파이터에 올라온 주제입니다. 18명 중 꼴등을 했었던 이 김다현 양이 반전을 노리며 도끼 품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김다현 양 팬분들에게 제가 여기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실 때 어떠세요? 지금 김다현 양이 정말 도끼를 품고 이렇게 방송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평소에 부른 것보다 오히려 힘을 빼고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좀 힘을 빼고 그저 평범하게 즐기듯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요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죠? 지금에 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결국 이 김다현이라는 참가자 역시 이제는 시청률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런데 어디 그게 김다현 양 뿐이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유진 양부터 시작해서 가수 린 씨까지, 또 여기 보면 강혜연 씨도 말도 안 되는 점수차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요런 점들을 놓고 보면 이 현역가왕이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지금 이 현역 가수들을 탈락할 듯, 또는 의외의 참가자가 위로 진출할 것 같이 계속하여 시청률을 위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낌이 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현역가왕 방송 프로그램의 특징은요, 이때까지 TV조선의 미스트롯 시리즈를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예로 이번 마혜진 씨 같은 경우가 한국 대결에서 전유진 양에게 말도 안 되는 점수 차이로 승리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전유진 양 팬분들이 굉장히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고, 그러니 당장 다음 주에 방영할 이 현역가왕을 많은 분들이 본방사수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마혜진 씨 있지 않습니까? 전유진 양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마혜진 씨 그 다음 한국 무대를 하게 됐잖아요. 이때까지 마혜진 씨가 혹평을 들은 적이 현역가왕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나마 송판 깨는 걸 멈춰달라 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혜진 씨는 송판을 깨는 퍼포먼스를 아예 삭제하고 자신이 노래 무대로서 진짜 한번 내가 인정을 받겠다, 내가 정말 온전히 노래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심사위원단 분들에게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국 대결에서 높은 점수로 승리했던 우승 후보인 마혜진 씨가
요번에 이렇게 막판 뒤집기 무대를 했는데 황당하게도 굉장한 혹평을 받아요. 희한하다.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다. 근데 저도 희한합니다. 왜 심사위원단들이 같은 가수가 비슷한 결의 노래를 불렀는데 어쩔 때는 엄청나게 호평을 했다가 또 어쩔 때는 굉장히 혹평을 했다가, 물론 워낙 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레전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남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전유진 양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던 이 마이진 씨가 오히려 또 막판 뒤집기 무대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혹평을 듣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느껴지실 만큼 그렇게 무대 차이가 컸나요? 이게 정말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이진 씨가 노래 무대를 끝내고 나서 이제 점수가 공개가 되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좀 많이 웃었습니다. 자, 마이진의 이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207점이에요. 이거는 다음 주에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관객평가단의 점수가 합산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질지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연예인 판정단 점수는 207점 정도를 받은 마이진 씨예요. 이 정도면 딱 중간 정도의 성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차후에 나올 관객 점수가 과연 연예인 판정단 점수만큼 낮을까요? 그때 가서 관객 점수가 높았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이진 씨의 무대가 사실 심사위원단들의 이 시각하고 많이 달랐다는 얘기가 돼요. 제가 볼 땐 전유진 양도, 이 마이진 씨도, 김다현 양도 그렇게 상대방과 큰 점수 차가 날 정도로 무대가 확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다현 양은 꼴등까지 떨어졌었죠. 그랬다가 이번에 또 어땠습니까? 어마무시한 역대 최고의 점수를 받으면서 당당히 지금 엄청난 이 뒤집기 한판에서는 1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한 점이에요. 이 현역 가수들의 무대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혹평을 받고 또 그렇게까지 극찬을 받았다가 또 그렇게까지 점수 차이가 나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나요? 그 정도로 점수 차이가 난다라고는 이 현장에 있는 관객들은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공개되는 이 무대에서의 관객 점수와 심사위원단들의 점수가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괴리감은 왜 나오느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역가왕 제작진과 심사위원단들의 입맛대로 올려야 하는 탑7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양, 윤수현, 조정민, 신미래, 별사랑, 김사나, 자, 이런 참가자들은 지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대결로요. 이 한국대결도 철저히 심사위원단들의 점수가 대부분을 차지했었죠. 자, 그런데 뒤집기 한판에서 이 순위가 엄청나게 역변할 거다, 격변할 거다, 제가 예측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흐름 자체가 이미 현역가왕 측에서는 계속하여 이 참가자들을 가지고 주사위 굴리듯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18명 중에 4명은 최종 탈락을 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방출 후보 9명이 선정되겠죠? 그 중에서 4명이 최종 탈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여기에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김양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나아가서는 윤수현 씨는 과연 탈락할지 붙을지, 요요미 씨와 둘이는 최종 탈락을 하는 건지, 하이량 씨는 어떻게 될지, 많은 스포일러 소문처럼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은 말도 안 되는 역전을 하면서 준결승에 진출하는 게 맞는지, 어쩜 매 편마다 이렇게 잘했던 참가자가 꼴등을 하고 꼴등을 했던 참가자가 급등해서 올라오고, 만들라고 해도 만들기 어려운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게 허술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이 중에서 이 마이진 씨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진 씨가 중도 하차한다라는 소문을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이진 씨는요,
최근 전유진 양과 대기실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본방사수를 독려할 정도로 열심히 방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보면은 마혜진 씨는 이렇게 새로운 앨범 티저까지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혜진 씨가 갑자기 하차를 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혜진 씨가 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230점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207점을 합하면 거의 437점으로 총점 500점에 육박합니다. 300점을 넘어가야 이 9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저번 영상에서 드렸는데, 이 마혜진 씨가 왜 하차를 하겠습니까? 그런 기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쭉 한번 검색을 해보니 이놈의 유튜브에 이놈의 가짜뉴스 채널, 마음 같아서는 채널명을 딱 올려서 저격을 하고 싶습니다만 저는 그런 치졸한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 그냥 느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수린, 김다현 양, 전유진 양, 마혜진 씨, 자, 이런 굵직한 사람들이 이미 우승자가 정해진 충격 이후다. 결국 집단 하차 선언까지 했다. 또 김다현 양이 거센 비난에 결국 현역가왕을 하차한다더라. 또는 마혜진 씨가 거센 비난에 결국 현역가왕을 하차한다더라. 자, 이 가짜 채널은요, 마혜진 씨의 엄마가 남자였다라는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는 가짜 채널로 유명합니다. 그 영상 하나가 거의 70만 회 정도 나왔어요. 현역가왕의 이 제작진도 이미 짜놓은 각본이 있다. 누군가는 우승을 시키고 누군가는 탈락을 시키는 그림이 시청자들 눈에도 보인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측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갑자기 마혜진 씨가 하차하고 전유진 양이 하차를 하고 집단 하차 선언을 한다? 말 같지도 않은 하급 가짜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방증을 보면 이 많은 참가자들에게 지금 시청자분들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예요. 이런 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탈락 위기에 가는 그림 자체가 얼마나 제작진이 지금 시청률을 위해서 현역 가수들을 이용하는 형태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엄청난 현역 가수들과 다 짜고 치는 판이다. 이미 우승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말도 많이 나옵니다. 최근 탈락한 뭐 반가이 씨라던가 쟁쟁하고 굵직굵직했던 실력자들이 하나둘 탈락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의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 탑10 안에 들어가 있던 가수가 준결승조차 가기도 전에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라는 건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장 다음 주에 결정되는 이 준결승 진출전에 있어서 이 탑10 안에 들어간 참가자 중에 누군가가 방출된다거나 방출 멤버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얼마나 제작진과 시청자분들의 괴리감이 엄청나게 큰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당장 김다현 양이 저번 주까지 18위 꼴등이었단 말이죠. 탑2, 탑3 하는 가수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강혜연 씨도 이번에 어떻습니까? 조정미 씨, 탑10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가수인데 두 사람의 대결에서 강혜연 씨가 2배 이상 나는 점수 차이로 또 패배를 했습니다. 똑같지 않나요? 전유진 양이 100점 차, 김다현 양이 3배 차, 강혜연 씨가 2배 차, 그리고 마혜진 씨가 뒤집기 한 판에서 낮은 점수. 이 그림 형태가 이렇게 상위권의 대국민 투표에서 큰 인기를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는 가수들을 탈락할 것처럼 제작진이 계속하여 교묘하게 뭔가 순서들을 바꿔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집단 하차를 한다는 등 뭐 마혜진 씨가 비난 때문에 하차한다, 김다현 양이 하차한다, 뭐 전유진 양이 하차한다. 자, 이런 가짜뉴스는요, 더욱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로 명확하게 선언을 하자면 이런 가짜뉴스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똑같은 느낌의 썸네일을 하여 저는 고의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영상을 다룰 겁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상관없이 말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그걸 보고 정말 하차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진짜 하차하는 게 맞나 보네 하고 눌러봤다가 뭐야 다 가짜였다고? 라고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씩 많아져야 뉴스 기사에 나오지도 않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적어도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추측에 대한 분석 영상들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차 선언은 좀 너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적어도 지금 자신들의 꿈을 향해서 방송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수들은요, 자진하차할 생각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자진하차했었던 인물들은 아기 때문에 자진하차를 하는 그런 케이스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현역 가수들이 눈물을 흘리고 한 명 한 명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면서 독려를 합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방송 프로그램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행사장에서 마주치고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마주치는 동료 가수들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적어도 진심을 다해서 경연에 참가하는 이 참가자들을 위해서 정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리감이 있는 이 점수표의 나열,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입맛대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누가 봐도 그런 꼼수가 보인다라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어설프고 해명조차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점이 문제점이고, 나아가서는 누가 하차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또 조회수를 올려보겠다고 이 가짜뉴스 채널로 유명한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딱 17.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채널은 과거부터 가짜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또 이 현역 가수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15년 만에 지적, 가수린 트로트 도전에서 혹평을 받았다. 요번 현역가왕 방송을 보신 분들은 7회차 방송이 정말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던 많은 빅 이슈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대결을 통해서 김다현 양이 탈락 위기에 갈 뻔했고, 가수 린 씨가 혹평을 받으면서 패배를 했고요. 나아가서는 전유진 양도 패배를 했습니다. 같은 방송사인 MBN의 기사를 한번 보세요. 1위와 1위가 만났다. 강자들의 맞대결,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사실 1위와 1위가 만났다라는 타이틀처럼 이번 한국 대결이 정말 제대로 된 심사 기준으로서 선별된 대결의 결과냐, 납득하지 못하신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슈몰이를 한 덕분인지 현역가왕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7회차에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미스트롯 3를 바싹 추격하게 된 결정적인 방송편이 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준결승전부터 결승 무대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게 될 시청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만큼 많은 탈락자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의 분석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소씨, 자꾸 9명이 탈락한다고 하는데 14명이 진출하고 4명만 탈락한다더라.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찌됐건 이번 라운드의 탈락 방출 멤버 위기에 놓인 참가자는 9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4명만을 올리든 5명을 탈락시키든 무엇이 됐던지 간에 중요한 맥락의 흐름은요, 이 현역가왕이 정말 올바른 판정 기준으로 결과를 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숫자가 적긴 하더라도 꼭 김다현 양, 전유진 양, 가수 린이 아니더라도 류원정 씨를 응원하는 분들, 요번 대결에서 패배한 강혜연 씨를 응원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입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제작진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끌고 나가고 있다. 자, 그 와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명의 인물은 바로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다현 양은 요번에 정말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극적인 무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요번에 목 상태가 좀 더 나았고 실제로 김다현 양이 노래에서 힘을 뺀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김다현 양 팬분들이 들으셨을 때 이 김다현 양이 김양과의 대결에서 200점 중후반대와 81점대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날 만큼 3배 가까이 점수 차이가 날 만큼 김다현 양의 앞선 한국 대결 무대 노래와 지금 요번에 뒤집기 한 판에서 부른 이 다현 양의 무대가 그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느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점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이 김다현 양이 철저하게 시청률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다. 팬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시청률로 연결지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김다현 양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몇몇 분들은 김다현 양 툭하면 운다. 노래를 못하니까 떨어진 거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죠. 만약 여러분들의 응원하는 가수가 똑같은 홀대를 당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데 당장 요번 주에 2명이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바로 가수 린씨가 한국 대결에서 패배하며 최초로 혹평을 받았다라는 점. 그런데 정작 가수 린씨는 후순위이긴 하지만 이 대국민 투표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류원정 씨는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이 전유진 양은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대국민 투표에서 한 번이라도 1위를 놓친 적이 있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전유진이라는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얼마나 규모가 거대하고 탄탄한지를 지금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다현 양에 이어서 전유진 양 역시 어떻습니까? 지금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물론 100% 탈락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전유진 양이 요번에 그렇게 극명한 점수 차이로 패배를 했느냐. 똑같습니다. 김다현 양과 다를 바가 없는 시청률의 희생양이 된 셈인 거죠. 가수 린씨도 결국에는 이 뒤집기 한판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당장 다음 주 8회차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가수 린씨와 전유진 양 200점이 훌쩍 넘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뒤집기 한판에서 화려하게 부활을 할 겁니다. 참 희한한 건 여기에 대하여 현역가왕은 뭐라고 표현을 했죠? 김다현 양이 이 심사위원단 마스터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들어서 그것을 빠르게 흡수한 덕분에 이번 무대에서 그것을 쏟아낼 수 있었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건요, 팝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잭슨 정도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김다현 양 보고 나이가 어리고 이해도가 낮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던 심사위원단들이 어떻게 바로 그 다음 무대에서 그런 하늘과 땅 차이에 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점수의 흐름대로 극적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진 양이나 가수 린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두 번째, 세 번째 타겟이 됐어요. 다음 주에 있을 이 현역가왕 시청률을 견인해 나가는 것은 요번 주가 김다현 양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는 누굽니까? 가수 린씨와 바로 전유진 양이 다음 주 시청률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아직 무대를 하지 않은 참가자들의 영향력도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전유진 양이 탈락 위기에 놓이면서 굉장히 지금 이미 뭐 다음 주 시청률을 미리 벌어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김다현 양이 요번에 국민 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극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김다현 양이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수 린씨가 받았던 요번 혹평을 제외하곤 엄청난 실수에도 말도 안 되게 높은 점수로 가수 린씨를 승자에 붙이고 김다현 양은 그때도 나이 연륜 소리를 들으면서 선곡을 잘못했다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양과의 대결에서도 또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 연륜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뒤집기 한 판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극찬을 받으면서
김다현 양이 마스터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다. 조언을 잘 받아들인 것도 인정됩니다. 다 인정되는데 중요한 건 그 간극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게 말도 안 되는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땐 확실히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극적인 상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아예 짜고 칠 거면 참가자들까지 다 짜고 치는 판이면 그나마 차라리 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다현 양은 그걸 모르잖아요.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굉장히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김다현 양이나 아니면 요번에 패배하게 된 전유진 양이나 다 10대 소녀들입니다. 이 10대 소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무대에 서고 있는 별사랑 씨는 대국민 투표에서 매번 자신이 순위가 급변하며 하락하는 걸 보고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현역가왕에서 고백을 했을 정도입니다. 성인 가수도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이 오디션 경연의 압박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전유진 양이나 김다현 양은 10대이지 않습니까? 물론 패배할 수 있고 쓴 조언을 들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못했다고? 내가 이 정도로 점수 차이가 날 만큼 내 무대가 엉망이었나? 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두 친구가 너무나 받는 상처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김다현 양은 눈물을 많이 쏟는 편이에요. 그런데 고3이 된 전유진 양은요, 상대적으로 눈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근데 좀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울음을 이렇게 빵 터트리면 가슴에 쌓여있던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유진 양처럼 울지 않고 울음을 참는 스타일은요, 속에 켜켜이 쌓이거든요. 물론 김다현 양도 사춘기 나이대이고 전유진 양은 심지어 고3입니다. 고3. 최근에 기말고사를 쳤죠. 누가 봐도 전유진 양은 대학보다는 가수의 뜻이 더 깊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점수 차이의 경연이 이어진다면 전유진 양이 왜 다음 주 예고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 내가 정말 무대를 못했구나 라는 혼잣말이 왜 흘러나왔겠습니까? 사실 이런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런 부당한 대우나 홀대를 받는 뭔가 짜여진 각본에 의한 점수 차이의 경험이 없었다면 글쎄요, 전유진 양도 그런 기분을 느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100점 차이로 패배를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현역가왕 전유진, 린, 김다현 과연 행사비는 얼마인가? 최근 이진호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이 10위권 내에 있는 가수들의 행사비가 정리가 됐는데 지금 보면 마이진 씨가 3위를 기록했는데 300에서 4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2위를 한 김다현 양은요, 1,500만 원 정도의 높은 행사비를 자랑합니다. 마이진 씨가 대국민 투표 저번 주에 3위, 이번 주에는 5위로 떨어졌지만 10년 차가 넘은 베테랑 가수예요. 그런 마이진 씨가 300에서 400만 원. 근데 이 어린 김다현 양이 1,500만 원의 엄청난 행사비를 자랑하고요. 심지어 전유진 양은요, 알아보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다. 고정값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하여 상향되고 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500에서 800만 원 수준의 행사비를 받았다고 하지만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그 행사비가 1,5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수 생활을 오래 했었던 이 가수 리 씨가 현재 25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어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야, 전유진 양이 25년 관록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경력 차이가 한 5배 이상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이 25년이나 활동한 리 씨와 비슷한 행사비가 책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야, 요 친구들 이거 떨어뜨렸다 올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흔들어 대면 시청자분들 중에
이 두 소녀의 팬분들이 가장 많은데 이 두 팬분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본방사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김다현 양은요, 그렇게 힘겨운 무대를 보내고 나서 최신 근황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보니까 본방사수를 해달라고 했었던 이 단체 사진에 이어서 개인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역가왕 세월 베고 누운 구름 한 조각이라면서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는 오열 무대 나가기 직전의 모습을 대기실에서 찍어서 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게 웃고 있었지만 왜 얼굴이 창백하냐라는 질문 한마디에 오열을 하게 된 정말 여린 소녀예요. 왜 자꾸 눈물 흘리냐, 심파극이냐, 감성팔이냐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압박감이 심했구나. 우리가 방송으로 볼 때는 뭐 훅 지나가서 노래하고, 훅 지나가서 다음 무대 준비하고, 훅 지나가서 울고 있고, 훅 지나가서 합격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들은요, 하루 종일 녹화를 합니다. 하루 종일 녹화를 해요. 그 중에서 한 5분의 1이나 될까요? 그 정도의 분량을 취합해가지고 방송으로 편집하여 내는 겁니다. 그러니 밝아 보이지만 굉장히 힘들어 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가수 린씨 같은 경우도 최근 자신의 근황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현역가왕 때의 모습이라고 예상이 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현역가왕을 저도 보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역가왕 때 대기실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가수 린씨도 공개를 했습니다. 야, 이제는 현역가왕 측에서 밀어준다라고 생각했던 린씨마저도 이렇게 혹평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시청률에 역이용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유진 양 어떻습니까? 이 전유진 양 같은 경우 마혜진 씨와 대결을 하기 직전 역시나 대기실 무대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걸 볼 수 있었고, 지금 보니까 또 최근 윤수연 씨의 인스타그램에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갖고 있는 사진 다 투척해도 될까요? 너무 다 예쁘다. 유진이 밥 먹다 갔다. 다 같이 사진 좀 많이 찍을 거라 하는 아쉬움이 든다. 전유진 양도 대기실에서 이렇게 언니들과 함께 씩씩하게 사진 찍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유진 양이 왜 다음 주 예고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내가 무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점들 자체가 참 이 현역가왕의 서혜진 PD와 제작진이 여기 출연을 하고 있는 현역 가수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낮구나. 압박감? 그것도 견뎌내야 스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조작이나 공정성이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라면 저는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회를 살아보면 실제 사회도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시험을 치고 경연을 하는 이런 공정성이 중요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만큼은 그런 불공정함과 불합리함이 적어도 이 어린 소녀들에게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참 이러한 점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잘 봐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 절대 탈락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현명하고 결단력 있고 응집력 좋은 두 친구의 팬덤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가수분들은요, 확실히 팬덤의 규모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음 주 우르르 탈락하는 이 멤버들을 보시면 굉장히 또 속이 상하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어린 소녀들만큼은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하네요.